가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진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깍두기 박산주입니다. 역시 두 명이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필요 없겠구나. 전 방송을 저도 이제 시장 복습을 위해서 방송을 듣는데 내가 필요 없겠구나. 이런 하산해도 되겠구나.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졌나요? 훌륭했습니다. 한 2년 전 그때도 혼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조금 어색했던 것 같거든요. 훌륭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해가 많이 된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네. 제가 많이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이 상승한 건 아니었고요. 요즘에 시총 상위주들의 이 비중이 가중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끼치는 영향이. 네. 그 말은 이제 시총 큰 애들보다 작은 애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였는데 네. 거기 오늘 장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은 크게 코스닥에서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네. 뭐 약간 조금 중견 쪽에서 막 상하가 나오고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P2E나 이런 게임주들 일부에서 상한가 나오고 관련해서 뭐 결제주라던가 뭐 알리익스프레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또 공시가 또 나와서 호재성 뭐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카페24에 또 지분 투자했다고 상한가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개별 호재들이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개별 호재로 뭐 상한가 가고 하면서 시총 상위 이외의 종목들에서 오늘은 좀 급등에 영향을 좀 끼쳤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43,590불. 45,000불도 한번 넘겼었죠. 와, 빠르네요. 속도가 정말 겁나 빠르네. 4만 불 넘겼다고 얘기했던 게 어제 아니었나요? 어제요. 와, 4만 불 넘겼습니다 이랬는데 순식간에 44,000불.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끝으로 가면 가장 밑바닥, 윗등 가면 폭이 커지죠. 보통 그렇습니다. 네. 네. 폭이 점점 커지네요. 네. 원달러도 1313원 기록하면서 뭐 수출주들 오늘도 일부 반등 나온 적이 종목들이 좀 있었고 오늘은 또 건설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 중에 현대건설이 4%, 현대산업개발이 4% 가까이 상승했고요. 다른 것들은 뭐 1% 이내로 상승을 했고요. 네.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로보틱스가 9%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장초에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네. 마이너스 한 5% 이상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 끝날 때 보니까 9% 상승해서 끝났더라고요. 네. 변동성이 하루에도 굉장히 큽니다. 통신업종도 올랐고 보험업종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국고채 금리가 좀 상승한 영향 때문인 것 같고 의료종밀 섹터와 의약품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국의 폐렴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동의 나이대에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요즘에 그 테마성으로 많은 이제 제약주들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약간 받았습니다. 철강금속 섹터도 하락한 업종 3위를 차지를 했고요. 미국 고용지표가 좀 둔화된 모습에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1%대로 하락을 했고 국고채 금리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험주가 상승한 거에 좀 보험주도 상승했고 뭐 배당주가 특히 좀 매력이 좀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 한창 국고채 금리 올랐을 때는 저 미국 국채가 금리 5% 주는데 뭐 주식을 왜 하나? 그렇죠. 별로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도 좀 있었는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또 배당 7%면 충분히 매력적인데 라고 좀 느껴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고채 금리가 보통은 상승할 때 보험주가 상승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네, 보험주는 좀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움직인 거죠. 네. 근데 워낙 싸서 보험주들은. 예, 그리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1% 2%대 정도 상승을 했고 건설 쪽으로 올라간 게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네. 금리 하락을 해서 조금 PF 우려가 완화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외의 업황의 상승 시그널 같은 거는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새로운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PF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마치 그건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해결되지 이런 뉘앙스가 느낌이 빡 오더라고 읽고 있는데. 해결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네, 아니 그 문구만 봐서 그 인터뷰 내용만 봐서는 준비 다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PF에 대한 좀 편안함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 그 프리마 호텔 연장됐잖아요. 네. 그
48층짜리 짓는 걸로 해가지고 그 6개월인가 9개월인가 PF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48층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PF 금리 두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그때 막 중견기업들 건설사가 뭐 IMF 이후로 뭐 최대 부도 건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업황이 도대체 반등 기미가 안 보였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 PF 우려가 최악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들고요. 업황 반등의 시그널이 포착된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좋아지려면 일단 가격이 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좀 하나증권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그래야 미분양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고 시행 사업도 다시 활발해져서 수주도 늘어나고 건설사들도 다시 공정이 좀 진행이 되고 매출 인식도 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최소 6개월간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세 하락은 부동산 개발 사업성에 부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10월 착공 데이터를 봐도 전년 대비 57% 정도 감소를 한 데이터였습니다. 여전히 부진하고 이런 분위기가 연말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마치 지금의 반등은 약간 가짜 반등이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 그러면은 건설회사 살리려면 주식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올라야 돼? 응? 저 논리는 그 논리인데. 뭐 영원히 오르면 뭐 주가는 엄청 좋겠죠. 주택 가격이 영원히 올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아니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마진 10%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마진 10% 챙기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오히려 그 PF가 터지면서 땅값이 좀 떨어져야 건설업체들이 그거 좀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럼 마진 10% 남길 수 있잖아. 그럼 마진 10%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건설 사업이라는 게? 좀 논리가 좀 이상한데? 네. 그런 논리보다는 그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 특히나 엄청나게 폭등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업황이 반등한다는 시그널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공매도 쇼커버링의 영향이 좀 있다. 그래서 네. 최근까지 해서 한 시총의 1.5% 정도 비중의 공매도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좀 분석을 해서 아마 예. 수급 논리가 좀 최근 급등의 좀 주요 이유였고 착공 데이터로 봐도 아직 건설 업황이 돌아섰다는 증거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정도의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블랙핑크가 전원 재계약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9시 넘어서 공시를 빵 때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YG 엔터가 25% 넘게 상승해서 끝났고요. 다른 엔터주들도 다 같이 좀 급등했습니다. JYP와 하이브, SM 다 3에서 7% 사이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거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또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재계약 불발될 거다 이런 루머도 좀 그동안 좀 많이 있어왔고 실제로 8월부터 이제 계약 만료인데 너무 재계약이 안 되고 있다.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려가 생기는 것도 정상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8월 달에 리사 멤버의 스케줄을 조율하던 중국 에이전시가 YG로부터 재계약이 불투명해서 8월 이후에 스케줄 조율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우려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주가도 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YG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일정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잘 믿지 않았고 의구심만 좀 커져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공시를 내면서 그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YG 엔터에서 이 블랙핑크라는 이제 걸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었고 오늘 25%나 반등을 했던 것도 그러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이 블랙핑크의 의존도가 높냐. 공연 모객 수의 75% 비중, YG 전체에서 블랙핑크 비중이요. 그리고 음반 판매량의 63% 비중, 그리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특히 85%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것처럼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각 개별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블랙핑크하고만 계약한 거 아닙니까? 블랙핑크 이름 단체로는 계약이 됐고요. 예. 개별 뭐 솔로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YG하고 계약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개별 단에는 다른 곳과 계약을 리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블랙핑크 활동만 하고 개인적인 활동은 또 따로 하고 예를 들어 뭐 앰버서더라던가 뭐 각종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따로 활동을 하고 리사 같은 경우 이 중국 친구죠? 중국 태국인가?
태국인 것 태국 같아요. 친구가? 예. 아, 태국 친구다, 맞아. 태국 친구인데 동남아에서 막 활동하면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블랙핑크 근데 개인들도 살아남으려면 블랙핑크에 남아 있어야 돼. 그게 나을까요? 아유, 그럼요. 블랙핑크 떠나는 순간 블랙이지, 그냥. 블랙 돼버려. 아이고, 자기네가 블랙핑크 했으니까 뜨는 거지. 블랙핑크 밖으로 나가봐. 깜깜한, 한 1, 2년은 땡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블랙핑크에 안 들어오는 순간, 바보 될 수도 있어. 그럼 YG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한 명 나가면 한 명 넣으면 되잖아. 블랙핑크. 그잖아. 브랜드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니까. NCT 봐세요, NCT. 계속 바뀌잖아. 예, 이번에 뭐 SM의 그 멤버 하나도 NCT에서 빼가지고 신입 아이돌 그룹을 넣었잖아요. 춤 잘 추는 일본 친구 쇼타로.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그 개인들도 살아남고 같이 살아남으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덕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확실히 많이 YG가 워낙 많이 빠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회사가 YG 엔터였는데. 근데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거 YG를 많이 빠졌을 때 투자를 하려면 블랙핑크가 재계약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공부한다고 해서 추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냥 운에 달려 있는 거고 어쩌면 만약에 안 됐으면 주가가 훨씬 더 빠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아니면 도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도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근데 확실히 그게 이제 돈 되는 게 틀린가 봐. 저는 사실 악동 뮤지션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하잖아. 기가 차잖아. 잘하죠. 돈이 안 되나 봐. 악동 뮤지션 둘이서 깔딱깔딱 하면서 앉아서 노래 부르고 이래가 돈 안 되는 거 봐. 깔딱깔딱이라뇨. 춤추고 막 난리를 펴야 번쩍번쩍 해야 그게 돈이 되나 봐. 예. 확실히. 근데 그리고 또 국제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요즘은 뭐 네. 뭐만 하면 빌보드 올라가니까 빌보드 정도는 또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네. 또 앨범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어쨌든 아이돌 그룹 그 그룹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반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화돼야 되는 상황이고 국제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그룹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YG 엔터 이번 건 다행이고 SM도 기대가 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SM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5%가 올라가지고 그래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직 싼 건 아니고 근데 엔터에서 과연 싼 주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YG가 이번에 살짝 좀 그랬어. 예, 그런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예, 다시 싸질 수 있을까? 예, 싸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7% 올랐습니다. 다른 것보다 많이 올랐던 건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BTS의 RMB, 지민, 정국 요 네 멤버가 이달 11일과 12일에 현역 입대 예정이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스케줄이 확정이 된 게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25년 6월 달이 되면 전원이 전역 예정이라서 연말부터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영겁의 생활처럼 느껴질 거야, 그치? 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금방이야, 금방 가. 갔다 오면 금방 끝나. 벌써 왔어?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입대도 안 했는데 응. 전역을 선반영해서 벌써 끌어오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1년 반이면 영겁의 생활일 거다. 아, 초코파이를 하나 보내주고 싶네. 네. 네, 이미 팬들이 한 트럭 갖다 주겠죠. 아, 그런가요? 아우, 그렇죠. 우리 군대에서 한 달 동안 단 거 못 먹고 했더니 그 초코파이들 밖에 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 근처에는. 어렸을 때는 먹지. 이걸 왜 먹어? 이랬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군대 가서 먹으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달달한 걸 먹어본 적이 없나요? 과자 같은 거를 한 달 동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HBM3E 요거 5세대 제품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트렌드포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공급 예정인 게 6세대 제품인데 HBM4입니다. 요것도 이미 개발에 착수를 했고 최근에 D램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KB증권에서 전해줬는데요.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D램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34.3%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D램 점유율 격차가 1분기만 해도 18%포인트 났는데 3분기에는 4.4%포인트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버 D램 점유율만 보면 49.6%로 거의 절반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HBM이 반영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HBM 포함하면
2위 삼성과의 격차는 더 컸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하닉스 삼성전자는 뭐 1% 내외로만 변동을 했는데 FST와 SNS텍이 각각 7% 내외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EUV 펠리클 관련해서 투과율이 90%가 안 나오면서 최근에 보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EUV 펠리클이 결국에는 수주를 성공할 것이다. 삼성에서도 벤더를 한 명만 쓸 수는 없고 결국 이원화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오늘 상승에 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 참 이건 뺏기면 안 되는 건데 뭐야 우리나라에 뭐 둘 다 한국 시장이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삼성 이 반도체 부분 대표라면 감산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산을 처리한다? 이건 안 돼. 점유율이 줄잖아. 아니 치킨 게임에서 최고로 유리한 위치는 삼성인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2위하고의 그 큰 격차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어? 하닉스가 잘하고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HBM은 HBM이지만 DRAM 이건 안 되는 거지.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점점 공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많이 점유율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600만 명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쿠팡 11번가 다음으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0월 데이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래도 의구심이 드는 게 각도기님도 계속 말했던 게 좀 괜찮은 좀 비싼 제품은 거기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게 짝퉁. 네. 짝퉁이 많다라는 건데 그 짝퉁을 잡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다가 좀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3년 동안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가품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없어도 90일 이내에 100% 환불 정책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레이장 대표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국 시장은 우리가 꼭 먹겠다.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도 꾸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준비를 정말 탄탄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국내의 유통업체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고난의 행군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되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짝퉁 천국이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네, 짝퉁 천국입니다. 이거는 물어줄 게 너무 많아요. 진짜. 100억으로 부족한가요, 그러면? 사장이 자기네 모래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한국 시장에서 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무료 배송으로 파는 게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올까? 역마진이지. 역마진인데 그 역마진의 규모가 궁금합니다. 이게 나중에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역마진인지. 창고에 쌓아놓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재고 덤핑. 네. 이미 감가 다 돼가지고 예, 그냥 100원 남은 업체들이 것들이야? 그냥 이거라도 팔아주세요 안 되겠어요 뭐 이러면 그래? 그러면서 뿌리는 거지 뭐 제가 보기엔. 근데 서서히 보다가 보시면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예. 그거 약간 미끼로 던져놨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아직도 중국의 소비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걔네 나라에서 못 파는 거 우리나라한테 그냥 떨이 처분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짝퉁을 없애내겠다라는 정책 말고도 이 배송 기간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려나 봐요. 그거는 뭐 투자하는 만큼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적자죠. 그렇죠. 뭐 한두 달 걸리다가 이제는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최종 목표는 전 제품을 5일 이내에 배송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현실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쿠팡도 이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쿠팡도 뭐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은 다 막 이길 배송, 당일 배송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익스프레스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만약에 해낸다면 쿠팡의 막강한 경쟁자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래 빈도는 금방 상위 업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 규모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짝퉁 많아. 짝퉁. 이커머스는 사실 그 흑자 보고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쿠팡도 최근 들어가지고 분기 네. 흑자 기록을 했는데 네. 이거 2위인 11번가도 적자가 심하고 특히 뭐 승마켓, G마켓, G마켓도 예전에는 또 흑자를 많이 봤는데 쿠팡이 또 점유율을 많이 늘고 네이버 쇼핑도 많이 늘고 그 이후로는 적자 전환을 했잖아요. 네. 이마트가 인수한 이후로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시장인데 점점 더 이제 공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이쪽에서는 먹을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반응을 뜨겁게 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니시스랑 NHN KCP, 이게 한국사이버결제 이름 바뀐 것 같은데요. 오늘 9% 6%대씩 상승을 네. 했습니다. 예. 네,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면 이 이니시스가 결제 대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대한통운도 오늘 3.5% 상승을 하면서 이들 업체가 최근으로선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개별 호재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카페24가 구글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거 공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60억 규모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현재가보다 조금 낮게 해서 14,770원에 175만 주 네.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외에서 10% 상승한 상한가로 끝났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점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튜브 쇼핑의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투자다라고 하고 한층 개선된 비디오 커머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카페24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비디오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영상을 보면서 쇼핑을 하는 거죠. 각도기 TV를 보고 있는데 밑에 갑자기 링크가 하나 딱 열리더니 그걸 누르면 뭔가 이제 제품 구매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더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제2의 또 군단이 또 몰려오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의 빅테크 업체라는 것이 또 이커머스에 뛰어들면서 또 많은 거래액을 그쪽에서 또 가져가면 또 나머지 업체들은 또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럼 홈쇼핑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홈쇼핑도 그쵸? 어려워지고. 네. 이게 똑같은 개념이잖아. 유튜브 쇼핑이면. 네. 네. 그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업체들은 과거가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참 갑의 위치였잖아요. 그렇죠. 이 제조업체와 그리고 소비자와의 연결고리가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제조업체들한테 이제 갑질도 할 수 있고 막 가격 단가도 후려칠 수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제 인터넷 세상이 도래한 이후로 쿠팡이 먼저 공격이 들어왔고 네이버 쇼핑도 점유율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 이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업체도 진출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쇼핑 사업을 안 하던 회사들도 쇼핑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 더 경쟁자만 치열해지고 갈수록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 사업을 한 거잖아. 부동산 임대업이거든. 마트나 이런 모든 게 부동산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쉬운 사업하다가 그 통신망으로 연결된 사업.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킹 진짜 사업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돼. 걔네들하고 맞붙어 싸우려니까 부동산으로 앉아서 그냥 딴 따먹게 하던 애들이 안 되는 거지. 이 혁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국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부동산으로 해먹는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이게 지금 유통업체에서 저는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부동산은 이제 점점 접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얘네들도 팔고 지금 있고. 팔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최고의 부동산 기업이었던 뭐 삼성생명, 이마트, 뭐 이런 롯데 이런 애들이 부동산 규모를 점점 늘리지 않습니다. 이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트위치라고 아프리카 TV 비슷한 이제 주로 게임 위주의 콘텐츠를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내년 2월에 서비스 종료하겠다고 했네요. 저 간간히 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비용이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한국의 네트워크 비용이 해외 대비 10배 비싸다라는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을 했고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뭐 최대 화질을 낮추고, 그때도 아프리카 TV가 좀 급등했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반대로 통신사는 그거 아니다. 해외 대비 10배 높은 것도 사실이 아니고 트위치 측에서 비싸면 가격 협상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한 적도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그 아프리카 TV도 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할 텐데 영업이익이 막 800억씩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트위치가 좀 경영상에 조금 아프리카 TV보다 좀 못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회사야 트위치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보면 계속해서 그 구조조정하잖아요.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 스트리머 중에서
아프리카하고 양쪽으로 하다가 트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제 그랬던 친구가 있다던데. 그래요? 다시 와야겠네요. 망했지.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트위치가 그렇군요. 사업차 없는데. 네, 트위치가 예전부터 좀 스트리머 이탈이 좀 있었대요. 22년도 10월부터 스트리머한테 지급하는 수익을 원래는 70%였거든요. 30%는 트위치가 갖고 70% 스트리머한테 줬는데 그거를 50대 50으로 줄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스트리머들 뭐 이탈하고 이용자들도 따라서 이탈하고 이랬던 것들이 좀 누적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아프리카 TV는 상대적인 수혜를 볼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